네, 안녕하세요. 펭귄입니다. 오늘은 온갖 원서 읽기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지난 시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나이젤 워버튼이라는 사람이 쓴 Little History of Philosophy 철학사의 네 번째 파트 에피큐로스라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의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에피큐로스라는 이 사람이 펼치는 행복론, What is happiness? 그죠? 행복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에피큐로스가 제시하고 있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어떤 거죠? 첫 번째가 네 삶의 방식을 your lifestyle 이거를 좀 simplify 좀 단순하게 하라. 단순하게 살아라. 복잡하게 살지 말고 단순하게 사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두 번째는 네 주변 사람들에게 be kind 그랬죠? 친절하라. 너그럽게 대하라. 그죠? 세 번째는 주변의 친구들을 좋은 친구를 말하겠죠. 맨날 술값 안 내려고 그죠? 신발값 메고 앉아 이런 친구들 말고 술값도 잘 내고 이런 친구들을 좀 잘 사귀어서 그죠? 펭귄님은 술값에 한임해서 하여튼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세 가지 조건이 마련되면 그래가지고 이제 에피큐로스가 이제 강조하는 게 pleasure 쾌락은 increase하고 늘리고 pain 고통은 avoid 그죠? 피해라. 이것이 이제 에피큐로스가 제시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철학이다.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게 최고다. 고통 이거는 피하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뭔가 자꾸 욕망을 끝없이 추구하면 그런 삶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만족할 줄 알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과 에너지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또 에피큐로스가 어떤 이야기를 또 할지 궁금한데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봤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것이 행복을 위한 그의 처방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이치에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this teaching, 자, 이러한 가르침은 에피큐로스의 이러한 가르침은 was a form of therapy. 일종의 테라피였다. 이런 테라피 하는 말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테라피 그러죠. 무슨 테라피? 치료 이런 말 치료. 치료의 한 형태였다. 이것은 바로 일종의 마치 치료법이었다. 에피큐로스의 철학은 에피큐러스 aim. 에피큐러스의 목표는 aim 하는 게 목표죠. 목표는 투이하는 것이었어요. 뭐 하는 것이었어요? cure his students. 바로 치료하는 것이었어요. cure. 바로 뭐를 치료하는 거냐? mental pain. 자, 우리가 pain, 고통을 피하는 거라 그랬는데 바로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 자기 학생들, 자기를 찾아온 학생들을 치료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목표였다는 거죠. mental pain. 그죠? 이 사람의 고통 중에 참 이 mental pain 하는 게 참, 그죠? physical pain도 있죠. 우리가 신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mental pain도 그게 오히려 더 크죠. 사람은 하여튼 이런 걸 가진 학생들을 치료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suggest 하는 것이었죠. 이 문장 구조를 보면 to cure 그리고 to suggest 이렇게 되죠. 이거 하고 이거 하는 것이었다. suggest 하면 이제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도 하고 또 뭘 제시해 주는 거예요. 뭘 제시해 주는 거냐면 how
physical pain could be made bearable. 그랬어요. 자, 이런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신체적인 또 고통이 bearable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bearable 하면 견딜 만한, 견딜 수 있는 이런 뜻이죠. bear 하는 게 이제 동사가 되면 참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고민한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참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신체적인 고통도 참을 수 있게 될 수 있는지 이거를 또 제시하는 것이 목표였다. 어떻게 함으로써, by야 함으로써 견딜 수 있는데 remembering, 자 기억함으로써, 자 여러분들 by ing라는 게 뭐 함으로써 이런 말이죠. 뭘 기억하느냐면은 past pleasures, 과거의 쾌락들, 과거에 내가 겪었던 어떤 즐거움들, 이것들을 기억함으로써 신체적인 고통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죠? He pointed out, 자, 에피큐러스는 point out, 중요한 표현이죠. 뭘 지적한다. 이거죠. 지적을 했어요. did 이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pleasures are enjoyable at the time. 자,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까 강조했죠. 에피큐러스가 강조하는 것은 쾌락입니다. 즐거움. 이것은 그때, 내가 지금 이 현재의 말입니다. 지금도 즐길 수가 있는 것이고, 하지만, 즐길 수도 있는 것이지만, they are also enjoyable. 이 they가 가리키는 것은 pleasures, 이게 복수니까, 그 쾌락이라는 것은 또한 즐길 수도 있다. when이야 할 때, 우리가 remember them, 우리가 그 쾌락을 기억을 할 때, afterwards, 나중에, 뒤에 가서. 그래서 they can have long-lasting benefits for us. 그것들이, 그 쾌락이 우리를 위한 오래 지속하는 혜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long-lasting 하는 게 오래 지속하는, last하는 말이 마지막의 이런 뜻도 있지만 지속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lasting, 지속하는, benefit, 혜택 이런 말이죠. 자, 에피큐러스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쾌락이라는 것은 지금 at the time, 그 순간에도 즐길 수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지나고 나서도 과거에 내가 누렸던 그 즐거움들을 또 기억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또 즐길 수가 있다. 오래도록. 이 뭔 소리냐? When he was dying and in some discomfort, he wrote to a friend about how,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에피큐로스가 이제 죽어가고 있을 때, 에피큐로스가 이제 말년에 이제 임종을 앞두고 죽어가고 있을 때, 그리고 어떤 discomfort에 처해 있었을 때, comfort 하는 게 여러분 편안함이죠. 그러니까 this가 붙으면 그 반대미가 돼가지고 불편함이에요. 몸이 이제 아프고 죽어가니까 이제 아주 몸이 괴롭고 아프죠. 그 discomfort였어요. 에피큐로스가 죽어가면서 아주 그 어떤 힘든 상태 속에 있었을 때 그는 친구 한 명에게 편지를 썼어요. 글을 썼어요. About 이하에 대해서 how 이하 he managed to distract himself from his illness by recalling his enjoyment of their past conversations.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자기가 저는 manage to 부정사라면 뭐 하는데 성공한다. manage to 부정사, 뭐 하는데 성공하다 또는 뭐 그럭저럭 뭘 해낸다 뭐 이런 뜻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스스로를 from이야, 자신의 질병, 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distract 해낼 수 있었는지. distract 하면 이렇게 뭔가 마음이나 정신을 딴 데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딴 데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뭐 산만하게 한다는 뜻으로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병, 여러분도 아프면 거기에 신경이 써여가지고 그죠? 그런데 이 에피큐러스는 자기의 병으로부터 자신을 딴 데로 돌릴 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그랬냐면 바로 recall 함으로써. 이게 아까 얘기했는 remember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즉 기억을 함으로써 그런 말이에요. 물론 recall 한다 하면 제품을 그죠? recall 한다는 말을 쓰죠. 그걸로도 씁니다. 즉 자신의 어떤 즐거움이죠. 바로 그들의 지난 대화들, 바로 자기 친구와 나누었던 그 즐거웠던 대화들, 그거를 갖다가 그 즐거웠던 대화의 그 즐거움을 기억함으로써 고통을 잊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피큐로스한테는 이게
즐거움이에요. 자신의 쾌락은 주변에 아까 친구들을 두라 그랬잖아요. 그 좋은 친구들하고 참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던 그걸 기억하는 그 즐거움을 기억함으로써 현재 고통, 통증 이런 걸 잊을 수가 있다. 이머당이라는 그 중국의 그 20세기 초중반에 그 유명한 그죠 그 사상가가 있었는데 중국 발음은 린유탕이라 그러죠. 아마 여러분들 그 우리한테 뭐 The Importance of Living 하는 유명한 책이죠. 생활의 발견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는데 그 책에서도 이 주장하는 게 에피큐로스의 주장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 이머당이 펼치는 인생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 저는 그 책도 여러분들이 꼭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 이머당의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거기도 보면 이머당은 참 인생의 즐거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친구들과 이 화롯불 옆에 두고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그 순간이 너무나 즐겁다. 그런 순간이 인생의 행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나중에 또 회상하면 얼마나 즐거우느냐. 그때 철학과 문학을 논하면서 소주 한잔 마시면서, 그죠? 이래 돼야 되는데, 우리 수준에서는 보통 뭐 소주 한잔 마셔봐야 맨날, 그죠? 정치 이야기하다가 막 싸우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고 종교 얘기하다 싸우고, 뭐 이러다 뭐 깽판 치고, 뭐죠? 술값 네가 내라 해서 신발끈 묶고 앉아있고 안 내려고, 그죠? 뭐 이런 거죠, 우리는. 근데 참 이런 어떤 유익한 대화, 이런 거 나누는 게 얼마나 좋으냐. This is all quite different from what the word Epicurean means today.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에피큐로스가 말하고 있는 이런 가르침이 이것이 all quite different from. 여러분들 be different from 하면 from 이하와 다르다 이 말인데 all quite라는 말을 넣어서 아주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all quite different. 뭐랑 완전히 다르냐? What the word Epicurean means. 즉 Epicurean이라는 낱말이 오늘날 의미하는 것 이 말이죠. What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에피큐로스의 이 말이. 이런 에피큐로스가 얼마나 유명했으면 에피큐로스라는 사람 이름이 영어 단어로 그냥 씁니다. 보통 명사로. 그러니까 이게 에피큐리안 하는 형용사도 있고 에피큐어 하는 명사도 있어요. 이 에피큐로스라는 사람 이름에서 나온 영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무슨 뜻이냐면 에피큐리안 하는 말은 쾌락주의적인, 아주 쾌락적인 이런 말이에요. 아주 뭐 쾌락만 찾는, 향락적인 뭐 이런 별 좋지 않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에피큐어 하면 이거는 식도락가, 아주 뭐 맛있는 음식만 찾아다니는 그런 식도락가, 쾌락주의자 뭐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피큐로스라는 사람이 쾌락, 그 플레저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좀 잘못 전해져 가지고 에피큐로스 하면 사람들이 이제 떠올리는 게 에피큐로스는 쾌락주의자, 뭐 아주 뭐 방탕하고 뭐 이런 쾌락만 쫓는 이런 사람으로 좀 후대에 이제 잘못 알려지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 이름이 영어 단위 에피큐리안 하는 이 낱말이 오늘날 의미하는 것과는 이 에피큐로스의 원래 가르침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죠. It's almost the opposite. 사실은 거의 정반대다. opposite 하면 반대의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의 정반대예요. 에피큐로스의 가르침. 향락만 쫓아라, 쾌락만 추구해라.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An epicure, 자 식도락가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식도락가라는 뜻인데 epicure라는 말은 someone, 어떤 사람이다. 이랬어요. who야 하는 어떤 사람인데 loves eating fine foods, 훌륭한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하는, 아주 뭐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어떤 사람을 epicure라고 그래요. 또는 어떤 사람이에요. Who indulges in luxury and sensual pleasure. 바로 사치죠. luxury, 사치와 그리고 감각적인 쾌락. 자, 여러분 sensual 하는 것은 감각적인 이 말이에요. 감각적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오감이죠. 오감 5개. 뭐 시각, 청각, 뭐 후각, 미각, 뭐 촉각 같은 이런 감각에서 느끼는 즐거움, 감각적인 즐거움, 이런 것에 빠져 있는 사람. indulge 하는 말은 뭔가 거기에 빠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치, 아주 사치스럽고 뭐 감각적인 쾌락 이런 데 빠져 있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을 현대 영어에서 epicure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epicure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지금 현대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에피큐로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가르침인데 그 단어 뜻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현대형에는. 그 다음에 Epicurus had much simpler tastes than that suggests. 즉 에피큐러스는 훨씬 더 단순한 테이스트를 가지고 있다. 이런 테이스트라는 말은 맛이라는 뜻도 있고 취향, 어떤 사람의 취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피큐러스의 취향은 훨씬 더 단순했다는 거죠. 뭐보다, than이야 이거보다 뭐 그것이 제시하는 것보다. 그것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날의 현대 영어의 에피큐리안이라든지 에피큐라든지 이런 말이 제시하는 향락주의자라니 이런 것이 제시하는 것보다 실제 에피큐로스는 훨씬 더 단순한 취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피큐로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죠. He taught the need to be moderate. 자, 에피큐로스는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냐면 어떤 필요성을 가르쳤어요. 바로 to be야 할 필요성이 있는 moderate 하는 말이 적당한 이 말이에요. 적당한. 즉 과유불급이라는 말이죠. 지나치지도 않고 모질하지도 않는 적당한 이 말이죠. 그게 바로 moderate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할 필요성, 적당해야 할 필요성을 가르쳤다. giving in, give in 하면 이제 굴복하는 겁니다. 어디에? give in 하는 게. 그러니까 굴복하는 것 이 말이죠. 뭐에 굴복하는 거냐면 greedy appetites, 바로 탐욕스러운 욕망이죠. appetite라는 말은 식욕이라는 뜻도 되고 욕망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욕망에 굴복하는 것은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주어입니다. Would just create more and more desires. 뭐만 만들어낼 뿐이다. 그랬어요. create함을 만들어낸다는 뜻은 바로 점점 더 많은 more and more desires 욕망이죠. 바로 지나치게 탐욕스러운 욕망에 굴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많은 욕망을 만들어낼 뿐이고, 그렇죠? 욕망에 집착하면 점점 더 많은 욕망에 집착하게 되고 만들어낼 뿐이고, 그래서 in the end, 결국에는 in the end, finally 이것만데 produce the mental anguish of an unfulfilled craving. 그렇죠? 결국에는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create나 produce나 같은 말이죠. 바로 mental anguish, unfulfilled craving, 충족되지 않는 갈망이죠. 인간의 욕망은 점점 욕망에 집착하면 끝없이 욕망을 부리지만 결국은 충족될 수 없죠. 충족되지 않는 그 갈망입니다. craving. 이것에서 오는 정신적인 분노, anguish. 정신적인 분노만 결국에는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피큐러스가 가르친 겁니다. 욕망에 집착하지 마라. 이것은 고대 모든 현자들이 다 주장했던 거죠. 욕망에 집착하지 마라. 그죠? 그 욕망에 집착하면 결국은 자신의 불행만 불러오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이모당 같은 사람도 그 제시하는 삶의 철학이 중용입니다. 중용적인 삶을 살아라. 중용이라는 게 바로 이 마드릿한 삶입니다. 적당하게 살아라. 적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적당히 해라 이런 말 하잖아요. 적당히 해라. 지나치게 다지 말고 모자라게 다지 말고 적당하게 해라. 적당하게 살아라. 바로 이것이 에피큐러스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욕망이 이제 뭐 과욕이라 그러죠. 지나친 욕망은 과욕인데 이것을 갖다가 좀 뭐랄까 이제 과욕으로 해라. 이 과욕을 과욕하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나친 욕망보다는 이게 적을과자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임금이 자기를 부를 때 과인이라고 그러죠. 과인이 이봤자 이게 적을과자입니다. 내가 덕이 좀 부족한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과욕을 하는, 욕망을 적게 하는 것, 지나친 과욕보다는 과욕하는 겁니다. 욕망을 적게 하는 것이 현명한 삶이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지 않는 것, 그것이 현명하다. 욕망을 끝없이 집착하다가는 이렇게 될 뿐이다. 오히려 mental anguish만 초래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진을 이게 이상하게 사진이 찍혀가지고 예, 지금 글자가 상당히 좀 삐뚤삐뚤한데 어디까지 읽었죠? 여기까지 맞네, 그죠? 자, 그래서 말이죠. That sort of life
of wanting more and more.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데, 즉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그런 종류의 삶은, 그런 식의 인생은 이 sort of 하는 말은 여기서 kind of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아주 그렇게 많이 써요. sort of, kind of 어떤 종류의, 즉 그런 식의 삶입니다. 뭐 어떤 식의 삶이죠?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욕심내는 이런 삶은 should be avoided. 피해야 한다. 피해져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거 피해야 된다. He and his followers, 자 실제 에피큐로스하고 그의 제자들, 이 초종자들은 ate bread and water, 빵과 물을 먹었어요. 빵과 물을 먹고 마셨어요. Rather than, 이거 많이 봤죠? than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즉 exotic food 이랬죠. exotic 하는 말, 발음도 조금 어려워요. exotic 하는 말은 좀 이국적인, 좀 뭔가 좀 이국적인 거 있죠. 그런 어떤 좀 이국적인 그런 음식, 뭔가 좀 특별한 음식,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그냥 소박하게 빵과 물만 먹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주 소박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 아까 위에서 봤던 이런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식도락가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If you start drinking expensive wine, then you will very soon end up wanting to drink even more expensive wine and get caught in the trap of longing for things that you can't have. 이렇게 나오죠? 예를 하나 들어주고 있어요. 네가 마시기 시작하면 뭐를? 비싼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하면, 그러면 너는 아주 빠르게 very soon end up wanting, 저는 end up ing 이렇게 나오면 결국 뭐뭐 하게 된다, 결국 원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뭐를? 또 훨씬 더 비싼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 하게 된다. 비싼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점점 더 비싼 포도주를 결국 마시고 싶어 하게 된다. 자꾸 욕심은 끝이 없다. 저는 뭐 요즘 그냥 마트에서 칠레산 5,900원짜리 포도주 한 병 사서 그냥 집에서 홀짝거리고 마시는데 돈이 없어서 뭐 그것도 만족스럽습니다. 뭐 그거면 되지. and get, 그리고 get caught in, 어디에 붙잡히게 된다. caught는 catch가 본사죠. 어디에 붙잡히게, 즉 trap 하는 게 함정이죠. 덫입니다. 어디에? 바로 long for, 이것도 뭐를 갈망한다 이런 말이죠. long for, 즉 뭐냐, 어떤 것들이냐면 you can't have, 네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갈망하는 그런 덫에 걸리게 된다. 자꾸 욕심 부리게 되면 결국은 그런 어떤 덫에 걸려들게 된다. 그죠? 뭐 주식 투자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죠. 뭐 자꾸 그저 뭐 하게 되면 그런 덫에 걸려. Despite this, 이것에도 불구하고, despite, in spite of 같은 말이에요. 뭐에도 불구하고, 이것에도 불구하고, 아니 에피큐로스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his enemies, 이 에피큐로스의 적들이 있었다 이거죠. 항상 보면 이 적들이 자꾸 그 편견을 조작하고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신문 보면 뭐 이쪽 편드는 신문 저쪽 편 뭐잖아요. 계속 끝없이 그저 편견을 만들어내고 조작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피큐로스의 적들도 claimed, 주장했다 이거예요. that 얘라고. In the garden commune, 바로 그 에피큐로스의 우리 그 학교를 가든이라고 했잖아요. 그 가든 공동체에서 Epicureans spent most of their time eating, drinking, and having sex with each other in a non-stop urge. 이렇게 말해요. 이 적들이 어떻게 주장했냐면은 이 에피큐로스 학교 공동체에서 말이죠. 이 에피큐로스파들이 보냈다 이랬어요. 대부분의 자기들의 시간을, 자 우리 지난번에도 이 표현 봤죠. spend 시간 ing.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가 걸려. 이거 하고 이거 하면서 그들의 시간을 대부분 다 보냈다. 뭐 하면서 뭐 먹고 말이죠. 뭐 마시고 그리고 섹스를 했다는 거예요. 서로 non-stop, 여러분 urge 말 이것도 많이 쓰는데 좀 광란이라 들죠. 광란. 아주 뭐 광적인 뭐 이 파티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urge라 그래요. 또 약간 난교 막 그냥 막 떼거지로 그냥 하는 이런 뭐 섹스 같은 거 이런 걸 urge라 그래요. 그러니까 non-stop, 그야말로 쉬지도 않고 이런 광란 속에 서로 섹스하고 먹고 마시고, 요즘 우리가 뭐 흔히 떠올리는 그런 거 있죠. 뭐 사람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무슨
전직 뭐 장관이었나 뭐 어디 별장에서 그죠 뭐 연예인 불러가지고 뭐 이질을 하고 하는 그런 뭐 있죠. 그런 게 orgy예요, orgy.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 가든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당시 아테네 사회에서 좀 생각하기 힘들게 여자도 있었고 그 학파에 노예들도 있었고 그죠. 다 이렇게 뭐 평등하게 제자로 다 받아들이니까 이제 그 비판자들 적들의 입장에서 저놈들은 아주 그 상식이야 이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비판을 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And that's how the modern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현들을 봤죠. That's how 하면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현대의 아마 뒤에 나오는 문장이 그겁니다. 현대에서 그 에피큐어 하는 이 말이 왜 이런 뜻이 됐냐면은 이 사람들의 이런 적들의 비판으로 형성된 그 나쁜 이미지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날 에피큐어라는 단어가 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meaning of Epicurean got going. 그래서 그 바로 현대에서 Epicurean 하는 이 낱말의 의미가 지금 얻고 있는 그런 뜻이 된 이유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에피큐러스는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If Epicurus followers really did do this, 만약에 에피큐러스의 그 추종자들이 정말로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 did 하는 것도 여러분들 지난번에 봤듯이 뒤에 나오는 동사를 강조하는 뜻입니다. 정말로 진짜로 만약에 그 적들이 했던 말처럼 그렇게 했더라면 It was completely at odds with their leaders' teaching. 그것은 완전히 completely 하는 말로 완전히 at odds with 그들의 그 지도자들, 즉 에피큐러스의 가르침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았다. at odds with 뭐가 어울리지 않는, 완전히 그거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였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It's more likely though, 여러분 though 하는 게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튀어나오면 그러나 그런 뜻입니다. However, 이거나 같은 말. 그러나 즉 데이디아와 더 가깝다. 더 데이디아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this was just a malicious rumor. malicious는 좀 악의적인 소문이죠. rumor.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악의적인 소문이었던 것 같다. 거기에 더 가까운 것 같다. 실제로는 그랬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에피큐리언님이 에피큐어 하는 이런 영어 단어의 뜻은 그래요. 향락주의자, 향락적인, 뭐 식도락가 뭐 이런 뜻이지만 원래 에피큐러스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다. One thing Epicurus certainly did spend a lot of time doing was writing 있죠. So one thing 한 가지 것은 이랬는데 저 뭐예요? 에피큐러스가 확실히 여기도 역시 강조하는 말입니다. did 정말로 썼던 한 가지 것은 쓰다 뭐 많은 시간을 뭐 하면서 에피큐러스가 정말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확실히 썼던 한 가지 것은 바로 글쓰기였다는 거예요. 에피큐러스가 실제로 뭐 먹고 마시고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이런 감각적인 sensual pleasure 이런 데 시간을 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실제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은 바로 저작이었어요. 저작, 글쓰기였다. He was prolific. 자, 여러분들 prolific 하는 것은 굉장히 뭘 많이 만드는 다작의 이런 뜻입니다. 다작의. 그러니까 이 에피큐러스는 아주 다작을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다작을 많이 한 작가 이러면 뭐 아이작 아시모프 같은 이런 사람이죠. 뭐 생애 전체에 걸쳐 500권 이상의 책을 써서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하여튼 근데 이 에피큐러스도 prolific한 사람이었어요. Records suggest 기록에 따르면 대디하죠. He wrote as many as 300 books on rolls of papyrus. 바로 그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여러분들 파피루스라는 단어 기억나죠? 그 우리 성서 공부할 때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300권의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그 파피루스의 두루마리에 쓴 한 권의 책은 요즘 말하는 책의 그 분량하고는 같지 않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여러분 뭐 다산 정약용 선생이 500권의 책을 썼다 그러지만 그 권 하는 것도 역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두루마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산 선생이 쓴 500권이 요즘 말하는 500권하고는 분량이 좀 많이 다릅니다. as many as 하면 이제 as와 같은 수의 이런 뜻입니다. 즉 300권의 책을 썼다고 기록이 전하는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죠. 그래도 though 비록 none of these has survived. 근데 이 300권의 시작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라져버렸다.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만약에 뭐 몇 권이라도 살아남았다면 에피큐로스의 사상을 그 전모를 갖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런 게 안 남아있으니 이런 악의적인 malicious rumor만 남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What we know about him,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지금 에피큐로스의 이런 사상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는 것은 comes mostly 대부분 from 예로부터 온 거예요. Not followers wrote. 바로 그 제자들이 썼던 노트, 필기 같은 데 있죠. 노트. 거기에서 온 거다 이거예요. 그나마 제자들이 쓴 노트에 그게 자료가 남아있어가지고, 그쵸? 실제로 이제 자기가 아주 위대한 사상가인데도 저작을 아무것도 안 남긴 사람들이 좀 있죠. 뭐 옛날에 뭐 공자도 그랬고, 뭐 부처님도 그랬고, 다 뭐 예수님도 그랬고, 다 그 사람들은 책 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심지어는 뭐 20세기의 그 소시르 같은 그 유명한 언어학자도 그 유명한 일반 언어학 강의라는 책이 있죠. 이것도 이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의 그 노트, 그 제자들이 강의 시간에 적었던 그 노트를 갖다가 그걸로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소시르는 책을 이 사람은 강의 끝나면 자기 강의 초안을 전부 막 진짜 그 갈기갈기 다 찢어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로 유명해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 흔적도 안 남겼어요. 이 사람은. They learned his books.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사람의 책을 공부했죠. By heart. 이게 learn by heart 하면 이게 암기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사람의 책을 암기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의 어떤 그 책을 아주 뭐 그냥 암기를 했다. 논어에도 보면 말이죠.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가 뭐 가르쳐주면 그거 안 잊어먹으려고 허리띠에다가 막 적어놓고 이랬어요. 자기 허리띠 풀어가 거기다가 막 잊어먹기 전에 거기다가 막 적어놓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보면 나오죠. 논어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이제 공자가 죽고 나서도 제자들이 공자가 했던 말을 다 모아가지고 낸 책이 이제 논어란 책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암기를 했고 But they also passed on his teaching in written form. 또 이 제자들이 또한 그의 가르침을 전했다 이거죠. pass on. 이게 바로 글자로 쓴 형태, 즉 문자로 쓰여진 형태로 또 가르침을 전했다. Some of their scrolls, 여러분 scroll 하는 게 두루마리라는 뜻입니다. 두루마리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파피루스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 중에 일부는 survived, 살아남았다 이거예요. In fragments. 두루마기도 전체가 다 살아남은 게 아니고 fragments로 겨우 남은 거예요. 이 파편으로. 프래그먼트 하면 어떤 조각이나 파편을 말해요. 이게 두루마기도 다 뭐 조각이 다 떨어지고 겨우 그 몇 조각 남은 거예요. 그 조각으로 남아가지고 preserved, 보존이 됐다 이거예요. 그것도 in the volcanic ash, 화산재 속에 보존이 돼 있었어요. volcanic ash, 화산재이죠, 화산. That 이해합니다. fell on Herculaneum near Pompeii when Mount Vesuvius erupted. 여러분 이 사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베스비오 산이 화산 폭발을 했죠. erupt 하는 게 이제 화산 같은 게 이렇게 분출한다는 뜻입니다. 이 화산 베스비오스 산이 화산 폭발을 해가지고 그 근처에 있던 그 폼페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그냥 화산재로 다 덮여버렸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폼페이 가면 그 당시에 그 생활하던 게 그대로 그냥 화산재 속에 묻혀가지고 발굴이 되면서 그 당시 고대 로마의 생활을 알 수 있는 생생한 자료가 됐는데 바로 그 폼페이 근처에 있던 이 허큘레니움이라는 도시도 같이 그때 묻혀버렸어요. 근데 이 도시에 떨어진 그 화산재 속에 이 에피큐로스의 제자들이 남겼던 두루마리 파편들이 거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에피큐로스가 어떤 생각을 했던 사람이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됐다는 거죠. 또 사실 그것만 남았으면 아주 단편적인데 Another important source of information about Epicurus' teachings, 에피큐로스의 가르침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정보의 원천은 is the long poem on the nature of things by the Roman philosopher poet Lucretius.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 사람의 저작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로마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루크레티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책이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이렇게 이탈릭체로 이렇게 삐딱하게 써놓은 게 보통 책 제목이라든지 뭐 이런 데 쓰는 거죠.
즉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하는 이 긴 시인데 이 시가 바로 이 에픽테루스의 가르침을 요약한 책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일단 그 뒤에 내용은 일단 오늘 여기까지 본 내용은 에피큐로스의 어떤 실제 철학과 그것이 후대에 어떻게 왜곡되고 또 오해가 되면서 좀 잘못 전달됐는가 하는 그런 얘기도 읽었고, 또 에피큐로스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는 그것은 어떤 걸 통해서 전해지게 됐나, 지금 이걸 이제 오늘 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에피큐로스 철학의 가장 어떤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생관, 어떤 생사관, 그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